예, 자, 등기법이 조금 양이 많고, 지금 문제가 전반적인 문제에 나오는데, 그 흐름을 잘 잡으면 여러분 좀 편하게 좀 할 수 있거든요. 요 강의, 첫 시간은 요 강의 노트에 있는 그 27페이지, 그 28페이지, 29페이지, 30페이지 있거든요. 여기 강의 노트. 그거 이제 저 체계를 이제 쭉 잡아주는 거죠. 그죠? 자, 우리 지적법은 그 토지에 대한 호족을 배워서 아까 네 가지 배웠잖아요. 지번하고 지목하고 경계, 면적. 그죠? 근데 우리 등기법은 이제 등기 절차를 배우는 거죠. 민법에 이제 부속법이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 등기법이 뭐 어렵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몰라서 이제 많이 또 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등기법은 요걸 배우는 거죠. 우리 민법에 이런 조문이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법률행위 186조. 계약이죠, 계약. 계약으로 인한 부동산, 토지 건물의 물권, 뭐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의 변동, 뭐 설정, 이전, 변경 이런 것들은 다 뭐야 효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요. 등기해야 효력이 있다 해서 우리 등기 절차를 배운다 그랬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뭐 은평등기소에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뭐 관악이나 은평등기소에 있는 이게 건물을 하나 이렇게 신축한 사람이 갑이 나중에 요 신축된 건물은 건물이 완성되면 소유권을 갑이 취득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팔려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 하나 만들어 놓고 팔게 돼 있거든요. 그때 우리 처음 하는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 한다고 그래요. 무슨 등기? 보존 등기. 그래서 이제 갑이 이렇게 보존 등기 된 것을 돈이 필요하면 3억짜리를 요 집을 사가십시오라고 이제 청약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 그런 조건이면 내가 이 집을 사겠다라고 이제 승낙을 통해서 갑이 파는 물건을 다시 사오는 계약을 우리가 다시 사오는 요 채권 계약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파는 계약을 매매다 그러죠. 그죠? 청약과 승낙이라는 법률행위 합치해서 성립되는 의사표시 합치해서 성립되는 그 법률행위를 우리가 계약이다 그러죠. 그죠? 계약에 이제 매매 계약이라고 있잖아요. 돈 주고 물건 사오는 거. 이거 뭐 여러분 아시니까. 그래서 매매 계약으로 예를 들어서 갑이 이 집을 우리한테 팔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민법 186조 이런 조문 있잖아요. 아까 법률행위 계약으로 인한 부동산, 이렇게 토지 건물에 물권, 이렇게 소유권의 변동, 이전은 뭐 해야? 등기해야만이 우리 소유자가 된다 그 얘기죠. 그죠? 잔금을 치렀다고 우리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누가 어떤 소를 갖다 주면 우리 저 집의 소유자가 될 것인 그 등기 절차 요거 배우는 게 우리 등기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등기는 어디서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 이렇게 그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 해줘. 만약에 은평에 있는 토지 건물이면 은평 등기소 해주겠죠. 그죠? 은평 등기소는 우리들이 계약한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등기는 자기들이 스스로 해주지 못하고 우리 보고 뭐하라 그러죠? 신청. 그래서 등기는 이렇게 신청주의가 원칙이에요. 신청주의. 근데 나중에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죠. 그죠? 여러분이 이제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등기소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해주는 등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 한다고 그래요? 직권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좀 전에 우리 지적법 배웠죠. 그죠? 지적법도 직권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적법에서 직권은 지적 소관청이 하는 게 직권이죠. 그죠? 근데 등기소에서는 등기는 등기소에서 해주는 거 있죠. 그죠? 그래서 등기소에서 직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등기관이 해주는 게 직권이에요. 같은 직권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주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적법에서는 지적 소관청이 구청에 서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 이 등기는 등기소에 서는 것을 등기관이 해주는 것을 직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제 이 직권으로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 신청할 때 우리 파는 사람을 이렇게 매도인이다 그러죠. 그죠?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하죠. 그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당사자라고 그래요. 당사자, 거래 당사자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일정한 경우는 개인이 가지 않고 이렇게 관공서라고 나오거든요. 관공서가 대표해서 법원이에요, 법원. 법원이나 세무서나 아까 행정관저 구청이에요, 구청. 구청이 나중에 이 등기소에 등기를 부탁할 수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관공서에 뭐 한다고 그래요? 촉탁으로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우리 등기는 이렇게 갑을 개인들이 가서 등기소에 우리 등기를 부탁하는 것을 뭐 한다고요? 신청하고 우리 관공서라고 있죠, 그죠? 법원이나 행정관청이 이렇게 등기소에 등기를 부탁하는 것을 뭐라고요? 촉탁. 그리고 이제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스스로 하는 등기를 어떻게 한다? 직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는 요게 지금 원칙인데, 자 우리 신청할 때. 자, 우리 등기소에서는 우리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혼자 오라고 해요? 같이 오라고 그래요? 같이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등기는 공동으로 가서 신청하는 게 또 원칙이에요. 신청주의 원칙인데, 공동. 자, 우리 공동이라는 개념은 이 내용이 등기부에 기록됨으로써 이득을 보는 사람을 등기 권리자라 하고 손해보는 사람을 등기 의무자라거든요. 그래서 의무자와 권리자가 하는 것을 공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매매로 인해서 우리 소유권이 이전이 넘어올 수 있죠. 그죠? 자,
자, 우리 소유권이 이전이 넘으면, 자, 우리 소유권을 지금 사용, 수익하는, 처분하는 권능이 지금 을한테로 다 넘어오죠. 그죠? 파는 사람을 매도인이고 이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하잖아요. 등기가 돼버리면 이득 보는 사람이 누구죠? 매수인. 그래서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다 그래요. 등기되면 이득 보는 사람이니까 돈은 치우지만, 그죠? 그렇지만 의무자를 누구라고 그래요? 매도인. 그래서 나중에 우리 등기법에 그냥 권리자, 의무자 나오면 대표 수수가 매매니까. 그래서 매수인이 권리자, 매도인이 의무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와서 신청을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등기는 성질상 의무자가 이렇게 없던지, 또 지금 공동으로 하는 것은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진정성이 확보돼서 예외적으로 우리가 단독으로 가서 신청한 등기들이 쭉 나와요. 그 대표 선수가 몇 가지 나오는데, 지금 첫 번째 소유권 보존 등기예요. 우리 소유권 보존 등기는 건물을 신축해서 가는 사람이죠, 그죠? 이 사람 누구한테 데려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 이 공동인지 단독인지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공동은 계약일 때, 뭘 때? 계약일 때 공동이고, 계약이 아닌 것들은 대부분 단독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청약 승낙이라는 게 없으니까.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한두 가지 예외 있는데 대부분 계약일 때는 다 공동인데 계약이 아닌 것들은 단독이다. 그러면 우리 소유권 보존 등기는 누구 계약한 게 아니죠, 그죠? 그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상속이라는 게 있죠, 그죠? 상속은 아버지가 이 집을 가지고 있다가 아버지가 사망하는 순간 민법 187조에서 이 아들 재산이 아들 앞으로 넘어오거든요. 근데 이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팔려면 상속 등기해놓고 팔으라 그래요. 그 상속은 누구 계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상속 등기로 갈 때는 아들이 데려갈 사람? 없어요. 그래서 상속 등기는 단독 신청이에요. 성질상 의무자가 없으니까. 공동으로 가야 되면 아버지 어디에 가야 되죠? 무덤에 가야 되지. 아버지 등기소 갔더니 공동으로 오래요. 등기나 내주고 가시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죠? 그 상속 등기는 단독이에요. 근데 할까요? 우리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수인이 권리자, 매도인이 의무자 공동이죠, 그죠? 그리고 잔금을 치렀더니 등기소에 갔더니 공동으로 해요. 자, 매도인이나 공동으로 자 등기소 같이 갑시다라고 요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요 등기소 같이 가자라고 이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했더니 매도인이 그래요. 우리 집 가문에는 연말 연초에는 등기소 가는 게 없대. 협력 의사 표시를 안 해주네. 그럼 어떻게 해요? 멱살 잡고 할 수 없죠, 그죠? 여러분이 그때는 최종적으로 법원에 가서 뭘 받을 수 있어요? 판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 보존 등기, 상속 등기 나중에 쭉 나와요. 그래서 단독으로 가는 등기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 등기는 대개 누구한테 부탁하죠? 제 3자들한테, 그죠? 그래서 이제 대리인들, 제 3자들이 가서 우리 신청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등기는 무슨 신청지가 원칙인데? 공동, 예외적으로 단독할 수 있고 제 3자들이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갈 때 등기는 말로 하면 등기주가에 서로 갖다 달라고 그래요? 서로 갖다 달라고. 그래서 우리 등기소에 이제 가져가는 서류들이 있는데 그걸 보기 전에 아까 이거 안 했다. 자, 우리 간공소가 아까 촉탁을 한 등기 따로 있죠, 그죠? 그 대표 선수가 이제 처분 제한 등기라고 나와서 소유자 가지고 있는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미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우리가 가압류해달라고 뒤에 다 설명할 거예요, 제가. 경미해달라고, 그죠? 대표 경매죠, 경매. 우리가 경매해달라고 어디에 갈까요? 등기소 갈까요? 법원에 갈까요? 법원에 가요. 여러분 이제 시험 합격하면 경매 배우거든요. 조은이한테 경매 배울 텐데,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 경매해달라고 법원에 찾아가요. 그럼 법원이 그 물건에 경매가 들어왔죠, 그죠? 그럼 법원이 등기소에 이 경매 등기에 들어왔으니까 경매 등기해달라고 법원이 등기소에 부탁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촉탁.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이런 것들 우리가 해로 법원에 가요. 그럼 법원에서 등기소 이렇게 촉탁 등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이 사람들이 갈 때 우리 말로 해주면 안 되고 서로 가져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등기소에 이제 가져가는 서류가 크게 두 개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이 등기 신청서예요. 근데 지금은 서면이 다 정보로 바뀌어요. 인터넷으로 등기하니까. 그 신청서, 그냥 신청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신청서하고 이 첨부 정보로 나누거든요. 근데 등기소에서는 우리가 제출하는 이 신청서를 보고 등기부의 내용을 적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신청서 할 때 이런 사항은 자기가 빠뜨리지 말고 꼭 적어야 되니까 반드시 적어오세요라고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 우리가 필요적 기록사항이라 하고요. 네, 너희들이 약속한 거 있으면 적어와라 이런 걸 뭐라 할까요? 임의적 기록사항이라고 그래요.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임의적 기록사항 대부분 다 필요적인데 나중에 제가 여기 암기사항이 하나 있어요. 약지 보이기. 무슨 보이기? 약지 검지가 아니라 이렇게 약지 보이기. 요거 하나만 임의적이고 나머지는 다 필요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걸 이제 필요적이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신청서를 적어하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등기소할 때 여러 서류들을 갖다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매매일 때는 뭐 계약서에 뭐 검인 받아와라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옛날 우리 땅 문서, 집 문서라고 하는 요 등기 필 정보라는 게 있고 인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걸 우선 여러분 공동으로 가서 신청할 때만 요구해요. 어떻게 할 때? 공동. 그러면 아까 단독 신청한 등기들은 요구하지? 아니, 우선 먼저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 등기필 정보나 인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떻게 신청 올 때? 그렇죠. 우리가 공동으로 갈 때 의무자가 가져가요. 단독으로 갈 때는 가져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몇 가지 볼게요. 우리 지적법 배울 때 여러분 대장을 배웠죠? 그렇죠? 토지 대장 이제 떼가는 등기들이 한 4가지 정도 나중에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지적법 배울 때 도면을 배웠죠. 그죠? 지적도 임해야 되는 게 배웠잖아요. 그죠? 그 도면을 떼가는 데 있는데 우리 대표 선수가 자 부동산의 일부에 우리 일용이 엄마 기억나시나요? 일부의 용익권 우리 방악한 전세 들어갈 수 있죠. 그때는 등기소에서는 어떤 방인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좌측 방인지 우측 방인지 거기에 해당되는 게 도면을 요구해요. 집 전부 전세 들어갈 때는 도면 필요 없고 일부일 때 그때만 이제 도면하고 나중에 뭐 이해관계인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뭐 승낙서 이런 첨부 소면들을 우리들이 이제 가져가래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여기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죠. 강의 노트 27페이지. 있어요? 요거 지금 쭉 본 거예요, 우리들이. 그 다음에 그 D페이지 보세요. 자, D페이지면 등기관 이렇게 써 있죠. 네, 등기는 우리들이 하는 절차 있고, 이제 등기관이 하는 절차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서류 갖다 주면, 자, 등기소에서 접수하거든요. 근데 등기는 나중에 뒤에 보겠지만 이 접수한 때 효력이 있어요. 등기를 마친 걸 조건으로.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심사를 하겠죠. 그죠? 근데 심사할 때 우리 등기소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류만 가지고 심사해요. 그런 심사지를 위에 보면 형식적 심사주의다 그래요. 그래서 등기를 심사하는 사유가 등기법에 29조에 1호부터 11호까지 11가지 사유가 나와요. 그래서 이 11가지 사유에 걸려가지고요. 여러분이 신청한 것을 등기 아닌 등기를 거부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각하한다고 그래요. 뭐 한다고요? 각하. 대통령 각하가 아니라 여러분이 신청한 것을 등기에서 거부하는 것을 각하라고 해요. 그래서 각하 사유가 11가지 나와요. 뭐 1호가 관할의 위반, 2호가 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이런 거 쭉 나오거든요. 그건 나중에 볼 거고. 근데 이놈의 등기관은 말이에요. 우리 집하고 원수지간이라고 내가 신청만 하면 각하시켜버리네. 그럼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죠. 그럼 구제 받아야죠. 그죠? 근데 소송을 가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그 등기는 간단한 방법이 이의신청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법원에 가서 이의신청이라는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등기관이 심사해 봤더니 11가지 사유가 다 적어왔더라는 거, 통과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하는 다음 절차로서 우리가 신청서에 적어한 내용을 기초로 그 내용들을 등기부에다가 기록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1부동산 1등기원칙상 토지는 한 필지, 건물은 집 한 채마다 이렇게 석장에 등기부가 있어요. 표제부라는 장이 있고 갑구라는 장이 있고 을구라는 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는데 이렇게 표제부는 우리 토지 건물에 이렇게 표시사, 무슨 사? 표시사항이 적힌다 해서 표제부예요. 우리 표시사항에서 우리 6가지 토지 기억나시죠? 소, 지, 목, 경, 좌, 면. 그 중에서 경계 좌표는 등기부에 적히지 않고 4가지만 적히는 거예요. 그 땅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래서 대장에 적힌 거 똑같으니까 대장을 보고 등기관이 나중에 표제부를 만들어요. 똑같이. 경계 좌표는 적혀 있지 않고 이제 나중에 건물은 요 지목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건물은 요 지목 대신에 건물의 종류가 이게 아파트인지 단독인지 건물의 구조가 이게 철근 콘크리트인지 목조 건물인지 이런 게 더 추가돼요. 건물은 지목 대신에 이렇게 추가돼서 표제부에 또 토지 건물의 표시사항을 적고 그다음에 우리 갑구가 있는데 이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들을 적혀요. 근데 여러분 아까 제일 먼저 하는 느끼가 무슨 느끼라고 했죠? 소유권? 보존. 그럼 모든 느끼는 소유권 이렇게 보존 느끼부터 이렇게 적혀요. 그래서 보존 느끼 해가지고 오른쪽에 이제 권리자 부분에 소유자가 누구고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놔요. 그러다 아까 소유자를 갑이 을로 팔 수 있었죠, 그죠? 그럼 아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죠, 그죠? 그럼 소유권이니까 갑구에 적이겠죠, 그죠? 그래서 갑구에 이제 소유권 보존 다음에 소유권 이전 몇 월 며칠 이렇게 매매해서 이렇게 소유권이 누구한테 을한테 이렇게 넘어갔다라고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소유권이 들어오면 갑구에 적어줘요. 근데 우리 아까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거든요. 전세권, 저당권 있죠, 그죠? 네, 그런 거 들어오면 다 을구에 적어줘요. 어디다가 적어준다고요?
을구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전세금이 얼마고 저당 금액이 얼마고 저당권자가 누구고 채무자가 누군지 전세권일 때는 전세금이 얼마고 뭐 존속기간이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요. 근데 여기 적을 때 여러분 잠깐 볼게요. 우리 등기는 나중에 여러분이 이게 또 중요한데 은행에 와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죠. 그죠? 근데 여러분 기간이 지났는데 돈을 못 갚을 수 있죠. 그죠? 3억을 대출 받는데 그죠? 그러면 3억을 대출 받으면 은행이 돈을 안 갚으면 그 물건에 대해서 우리 집에 대해서 뭐가 들어오죠? 경매가 들어오죠. 뭐가 들어온다고? 경매를 어디 가져갔죠? 법원에. 뭐 어디 갔다고요? 법원에. 우리 아까 법원에 갔었죠. 그죠? 경매하고 은행이 법원에 갈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러면 등기하는 나중에 이 경매에서 돈을 배당해 줄 거지. 그죠? 이 배당일 때 이 등기부에 적혀 있는 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아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전세로 들어갔는데 여러분이 은행보다 1순위인지 은행이 1순위인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 등기한 이제 순위번에다가 적어줄 때 우리가 적은 이렇게 우리가 신청한 순서대로 1번, 2번, 3번 요렇게 순위번에다 적어주는 느낌이 있어요. 이런 느낌을 우리가 주등기다 그래요. 무슨 느낌? 주등기. 얘는 독립등기라고 했는데 지금 독립등기라고 하죠. 주등기라고 그래요. 자, 주등기 해주고. 근데 어떤 느낌은 뒤에 행해졌어. 근데 1번 순위, 주등기 순위와 이 순위와 연관성이 있어서 이 주등기 순위를 이어받을 필요가 있어서 3 이렇게 쓰지 않고 주등기에 붙여서 1-1, 2-1 이렇게 쓰는 느낌이 있어요. 이런 느낌을 무슨 느낌? 부기. 그 나중에 부기 느낌 이렇게 1번 주등기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아가요. 그 대표 선수가 요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라고 나오거든요. 자,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이런 거예요. 등기부에 이름이 나온 사람들을 등기 명의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이름이 개명이 됐다든지 주소가 바뀌었다든지 회사, 상호 등이 바뀌었을 때 하는 것을 등기 명인 표시 변경이에요. 자, 옛날에 우리 회사 상호가 한빛은행이라고 있었죠. 그죠? 한빛은행이 저 집을 1번 순위로 해가지고 3억을 저당을 잡았어요. 그죠? 자, 중간에 전세권자가 2억을 이렇게 들어갔네. 그렇다고 우리 10년 만에 우리은행으로 바꾸러 왔죠. 그죠? 회사 상호가 바뀌잖아요. 간판이 바꾸죠. 그죠? 그럼 회사 상호 바꾸러 등기소 가야 되거든요. 그때 해주는 등기를 우리가 등기 명인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시가 바뀐다. 요 세 가지가 바뀌는 것을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걸 순위를 적어줄 때 이걸 10번 이렇게 적어줘야 맞을 것인지 위에 1번 순위를 그대로 확보해야 되니까 1-1 이렇게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해줘야 맞을 것인가요? 뭘 해줘야 맞을까요? 그렇죠. 은행 간판 바뀌었다고 1번을 받다가 그죠? 10번을 넘어가면 은행 망했겠죠. 한빛은행 우리는 고치는 순간. 그래서 이 등기 명인 표시 변경은 여기에 쓸 걸 여기 쓴 것 뿐이기 때문에 등기한이 위에 붙여서 이렇게 1-1 이렇게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해줘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새로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갑에서 을로 넘어온 우리 새로운 권리자가 됐죠. 그죠? 맞죠? 네, 그러면 이제 등기소에서 등기 다 마치면 요 새로운 권리자들한테 옛날에 요 땅문서 집문서라는 요 등기 필 정보. 자, 요거를 우리가 새로운 권리자들한테 줘요. 그럼으로써 이제 뭐가 마치냐면 모든 등기의 이제 일생이 이제 마치는 거예요. 새로 등기부에 적고 적을 때 이제 표제부 갑굴구에 적을 때 이렇게 주등기 해주고 하고 부기 등기하고 요 새로운 권리자들한테 요 등기 필 정보를 줌으로써 모든 등기 일생이 맞춰요. 자, 요걸 배우는 게 등기법이에요. 근데 자,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게 중요해요. 자, 우리 지금 민법도 배우시죠. 그죠? 지금 우리 등기법도 배우죠. 여러분 지금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민법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럼 등기법도 지금 다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나오거든요. 근데 민법은 실제법이고 등기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가 완전히 달라요. 나오는 부분이. 근데 여러분이 지금 같이 배우니까 막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등기법을 이제 잡아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등기법은 여기서 다 끝나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등기법 이제 요 문제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 29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이제 중요해요. 우리는 뭐 풀러 가죠? 문제를 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우리 등기법에 이제 모든 문제는 다 뭐가 나오냐? 무슨 등기는 이렇게 나와요. 무슨 등기는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 것은 등기법 문제 아니에요. 민법은 절대 무슨 등기 이렇게 나오지 않아. 민법은 갑은, 을은, 병은 이렇게 나오지. 근데 등기법은 갑은, 을은, 병은 안 나와. 무슨 등기는 우리가 등기에서 등기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 나오는 이 등기의 종류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소유권? 보존. 아까 우리 소유자가 바뀌는 게 뭐죠? 소유권? 이전. 뭐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게 있었죠. 그죠? 그리고 아까 무슨 뭐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이런 게 있었잖아요. 맞죠? 근데 무슨 등기는 해가지고 이제 등기의 종류가 한 31가지 정도 나와요. 지금 등기법에 더 많아요. 근데 우리 지금 우리 교재에서 받는 것은 한 31가지 정도.
그래서 무슨 등기는 뭐 가압류 등기는 경매 기입 등기는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아까. 소유권 보존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 전세권 설정 등기는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지금 그 위에 무슨 등기 있죠, 그죠? 그러고 나서 질문이 여기 주어예요, 주어. 무슨 등기는. 그러고 나서 8가지를 우리한테 물어봐요. 아까 우리 순서대로. 꼭 순서대로 묻는 건 아니지만 아까 보던 그 등기로 할 때 우리가 당사자가 신청으로 가야 되는 등기인지 예외적으로 등기한이 직권을 해줄 수 있는 등기인지 관공서인 법원 등이 촉탁으로 하는 등기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가 그 30페이지에 있죠, 그죠? 앞뒤로 보면 좋을 텐데 그 1, 2, 3번에 해당되는 문제가 30번에 있죠, 그죠? 30번 있어요? 30페이지?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자, 가압류 등기는 물어보죠, 그죠? 경매 기입 등기는 자, 이거는 우리가 등기한이 직권해 주는 건지 관공서가 촉탁인지 당사자가 우리가 신청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게 물어본다니까요. 어떤 게 답일까요? 그래요. 관공서의 촉탁이에요. 아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지금 가압류해달라고 그죠? 나중에 이제 가압류는 이제 이 채권자가 돈 받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다 설명할 거예요. 이렇게 1억 같은 거 뱉고 해서 돈을 채무자가 안 갚을 수 있죠, 그죠? 그럼 이 가압류해달라고 어디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법원에 가야 돼요. 그래 가압류하는지 이제 법원이 심사를 하거든요. 돈을 빌려주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이 막바로 가압류해달라고 등기소에 가보면 채권자가 가면 받아주지? 안 해요. 그 나중에 등기한이 각하시켜버려요. 내가 나한테 오면 안 돼. 법원부터 오야 되죠. 이렇게. 그럼 법원이 등기소에 아까 등기를 부탁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촉탁. 그럼 가압류 등기는 관공서가 촉탁을 하는 등기지 우리가 신청한다. 등기한이 직권을 해준다. 이러면 X라는 게 있어. 그래서 그 등기가 우리가 신청을 통해서 하는 건지 직권인지 관공서에 이렇게 촉탁인지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신청할 때 이게 공동인지 단독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 되게 공동은 계약이라고 했죠, 그죠? 계약이 아닌 것들은 단독 신청이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물어봐요. 자, 우리 상속인이 수인일 때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 그냥 다른 돈 상속 등기 이렇게 물어봐요. 이건 단독이냐 공동이냐. 또 유증이라고 나오거든요. 뒤에 내가 할 텐데 유증은 돈 많은 할아버지가 유언회에서 마담한테 재산을 증여하는 거예요, 무상으로. 그래서 토갈 유증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건 단독 신청이냐 공동 신청이냐 물어보거든요. 자, 우리 상속 등기 있죠, 그죠? 이거 단독일까요, 공동일까요? 그래요. 자, 아까 우리 상속인이 여러 사람일 수 있죠, 그죠? 근데 아버지는 없잖아요, 그죠? 권리자들만 가는 거거든요. 그 상속 등기는 3사람이 가든지 4사람이 가든지 단독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 사람이 간다는 게 공동이 아니고 이득 보는 권리자와 손해 보는 의무자가 같이 가는 게 공동이라니까. 이거는 권리자들이 수십 명이 다 권리자들만 가지 의무자는 없죠, 그죠? 상속인이 1명이건 100명이건 상속 등기는 단독 공동 단독이에요, 단독. 근데 유증은 아까 제가요 돈 많은 할아버지가 마담한테 넘기는 거라고 했죠, 그죠? 근데 유증은 할아버지가 사망해야 효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제 사망하기 전에 유언 집행자를 내세워요. 내가 죽고들 아들끼리 막 싸우니까 내가 이렇게 유언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처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있거든요. 그 할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때 이 할아버지를 유증자라고 마담을 수증자라고 하거든요, 그죠? 마담이 혼자 가서 등기에 따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유증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요 유언 집행자가 의무자가 돼요. 그리고 요 수증자인 마담이 권리자가 돼서 유증은 공동으로 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공동. 아까 상속은 어떻게 하고? 단독. 그럼 상속은 공동, 유증은 단독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요게 단독인지 공동인지 이렇게 여러분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공동이라는 등기 보면 여기서 다 끝나. 여기 지금 시험에 다 이게 다 지문이에요, 지문. 올해 시험에 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작년에 다 지문들. 자, 공동으로 간다는 것은 누가 가는 게 공동이죠? 권리자와 의무자 가는 게 공동이죠, 그죠? 자, 아까 권리자는 제가 등기 아니요 등기 보고 이득 보는 사람이 권리자, 손해 보는 사람이 의무자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요. 자, 전세권 설정 등기. 이 설정이라는 표현은 자,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계약을 통해서 최초로 발생하는 것을 창설된다 해서 설정이라는 표현을 써요.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지상권 설정 이러거든요. 그러면 전세권이 발생해서 가는 게 설정이에요, 그죠? 전세권 설정할 때 우리 세입자를 전세권자죠, 그죠? 그 사람이 권리자일까 의무자일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자, 우리 전세권이 3년 이렇게 존속 기간이 정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3년이 끝날 수 있죠. 그럼 전세권이 소멸하거든요.
소멸할 때 하는 등기를 우리가 말소 등기라고 그래요. 무슨 등기? 말소 등기.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 이 전세권자가 권리자일 것이냐 의무자일 것이냐요. 위에는 설정 등기죠, 그죠? 밑에는 말소 등기죠, 그죠? 같은 전세권자죠, 그죠? 자, 누가 권리자 의무자일 것인가? 자, 보세요. 지금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 여러분 문법에 그 토지를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권리를 갖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전세권이 들어가면 이 사용 수익권을 저 집에 사용 수익권을 전세권자인 세입자가 뺏어가는 거죠. 전세금은 줬지만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 나중에 이 세입자를 전세권자라 하고 이 집주인이 소유자를 여러분 전세권 설정자라고 그래요. 응? 그러면 지금 전세권이 설정 등기가 행해졌죠, 그죠?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 이렇게 등기 적을 때 이 전세권자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권리자일까요, 의무자일까? 권리자지.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오니까. 소유자는 사용수익권을 뺏겨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이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전세권자를 권리자다 이렇게 해야 되지 의무자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3년이 끝나면 전세권 존속기한이 소멸해서 그러면 전세권이 아까 말소 등기 하죠, 그죠? 자, 전세권을 말소 등기 이 전세권자 있죠, 그죠? 이 사람은 사용수익권을 집주인한테 돌려주잖아요. 맞죠? 이제는 말소 등기할 때 전세권자는 권리자일까 의무자일까? 의무자가 자기 사라지니까. 그래서 설정 등기와 말소 등기는 권리자 의무자가 맨날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권리자인지 의무자인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보세요. 예, 아까 신청서 저거할 때 우리 필요적이 있고 임의적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이 필요적인지 임의적인지 물어본다니까요. 임의적은 다른 말로 이렇게 등기 원인에 있는 게 원인은 계약이에요. 계약에 있는 경우에 기록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건 반드시 기록해야 되고 필요적은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자,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전세권의 존속 기간 이 기간 나온 것은 등기부나 신청 정보에 우리가 반드시 기록되어야 되는지 등기 원인에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는 거죠. 즉 임의적 기록상이냐 필요적 기록상이냐 이거예요. 네, 임의적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전세권에서는 이 개념에서 나오거든요. 우리 전세금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전세금은 필요적이에요. 근데 5년 살 것인지 10년 살 것인지 당사자의 약정에 맡겨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존속 기간 이런 것들은 나중에 임의적이에요. 이걸 필요적이다 이러면 안 되고 이 전세금은 필요적인데 이걸 임의적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요. 이게 필요적인지 임의적인지. 그래서 나중에 제가요 임의적 기록상 하나만 알으면 되거든요. 약지 보이기 이렇게 보여요. 무슨 보이기? 약지 보이기. 약이 약정들이에요. 약정 특약. 이런 건 다 임의적이고. 그 다음에 지상권에서는 치료, 임차권에서는 보증금, 저당권에서는 이자, 그리고 각종 존속기간이나 대개 변제기, 예외는 하나 있어요. 근저당에서. 그건 따져보고, 변제기간 나온 거, 이런 건 다 필요적 임의적. 임의적. 나머지는 다 필요적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약지 보이기만 임의적. 그 좀 전에 아까 기간 나오죠, 그죠? 그럼 여기 지금 필요적이에요, 임의적이에요? 임의적이지, 이거 기간 나온 거 필요적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제 필요적인지 임의적인지 물어보고, 자, 5번째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등기소에 갈 때 아까 첨부 정보가 가져간다 그랬죠, 그죠? 그 뭐 등기필 정보, 인감, 대장, 도면 이런 게 있었죠, 그죠? 이런 걸 그 등기 때 우리가 첨부 서류로 제공해야 되는지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5번째 문제, 이 문제는 그 뒷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우리 건물 전부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럼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할 때 아까 우리 도면이라고 나오죠, 그죠? 도면을 등기소에 우리가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되느냐, 제공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죠? 어떻게 될까요? 제공하지 않아야 돼요. 아까 여러분 전세 때 도면 가져가는 것은 집 전부일 때, 일부일 때? 일부일 때 이렇게 방한 전세 들어갈 때 도면을 갖다 주는 거예요. 집 전부 들어갈 때는 도면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도면 갖다 주는 또 암기사항이 있어요. 도면 일부 이렇게 나중에 보는 거. 그래서 그 첨부 정보를 가져가는 건지 안 가져가는지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6번째는 이제 등기소에 하는 거죠, 그죠? 우리들 하는 거 끝났고. 자, 우리가 등기소에 가면 등기 아닌 등기를 거부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각하. 그 이게 각하 사유인지 아닌지. 그 각하 사유를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가 등기를 신청할 수 없어. 각하 사유는. 그럼 등기는 허용되지 않아. 다른 표현 똑같아요. 각하 사유를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허용되지 않는다. 근데 신청할 수 있다. 허용된다. 각하 사유가 아니다. 이러면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기가 각하 사유인지 아닌지를 우리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거 보세요.
자, 공동으로 소유자 중 자기 지분만에 대한 소유권 보존 느끼라고 써 있죠. 그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건물을 세 사람이, 자, 이 집을 세 사람이 1억씩 해가지고 지금 3억짜리인데 신축했어요. 그 3분의 1씩 가지고 있죠. 그죠? 근데 갑이 자기 지분만, 이렇게 3분의 1만. 우선 등기소에 가서 보존 느끼 하고 싶어요. 그 먼저 3분의 1만 보존 느끼 해주세요. 라고 오면은 받아줄 것인가요? 받아주지 않아요. 보존 느끼는 처음부터 1 지분이 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3분의 1만 했다 또 3분의 1, 3분의 1 하면 세 사람이 등장하니까, 세 등기부가 등장하니까 자기 지분만에 대한 소유권 보존 느끼는 받아주지 않아요.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사유? 각하사유. 등기 허용돼. 각하사유인지 아닌지 물어본다니까. 자, 각하사유를 통과되면 등기부에 기록이 되겠죠. 그죠? 자, 우리 등기부는 아까 석장이잖아요. 표제부, 갑구, 을구. 그럼 그 등기가 표제부 해주는지 갑구 해주는지 을구 해주는지 물어봐요. 그러면 문제, 우리 규약상 공용 부분의 등기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자, 규약상 공용 부분의 아파트 이렇게 노인정이에요. 아파트는 노인정 많으면 한쪽 귀퉁이에다 노인정 만들 수 있죠. 그죠? 근데 노인정은 아파트 주민들이 101호, 102호 서민들이 개별적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노인정 등기부를 떼보면 갑구, 을구는 돼 있지 않아요. 공동으로 사용한 부분을 우리가 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노인정 등기부 떼보면 뭐만 남아있냐면 표제부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표제부에 무슨 아파트 이렇게 규약 설정해서 공용 부분 이렇게 써 있거든요. 무지개 아파트. 자, 이렇게 써 있는 등기를 규약상 공용 부분의 등기라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규약상 공용 부분 등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뭘 생각하라? 노인정. 그럼 노인정 등기는 갑구 해줄 것이냐, 을구 해줄 것이냐, 표제부 해줄 것이냐 이거예요. 어디다 해줘요? 그렇지. 이걸 표제부에 두지 갑구나 을구에 행해진다 이러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표제부 해주는 건지 갑구인지 을구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만 더 물어보면 돼요. 8번째. 아까 우리 등기부에 적어줄 때, 그죠? 우리가 등기 1번, 2번, 3번 이렇게 쓰는 등기를 무슨 등기라고 했죠? 주등기. 아까 1 다시 써 있었죠. 그죠? 그런 등기를 무슨 등기라고 했어요? 부기등기. 그럼 물어보죠.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는 주등기 할 것이냐, 부기등기 할 것이냐 물어보거든요. 지금 8가지 등기부는 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여러분 회사 상호 바뀌는 게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이죠. 그죠? 요거 주등기 해줬어요? 부기등기 해줬어요? 부기등기 해주지. 이거 3번이 안 썼잖아요. 항상이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주등기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이건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그 등기 부분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8가지에서. 무슨? 등기는 해가지고 6가지에서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 가볼게요. 그래서 요 무슨 등기는 해가지고 아까 요 내용은 여러분 교재에 지금 어디에 나와 있냐면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31페이지 있어요? 네, 그래서 왼쪽에 지금 등기의 종류들이 나와 있죠. 아까 우리 제일 먼저 하는 1번 등기가 뭐예요? 소유권? 보존. 2번은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뭐 상속 이런 거 쭉 나오죠. 그죠? 유증. 여러분 잠깐 요거 함께 볼까요? 그러고 나서 우리들한테 여러분 8가지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순서를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응? 우리가 등기록을 신청하는데 신청 방법은 이게 신청인지 직권을 해주는 등기인지 신청할 때 단독인지 뭔지 공동. 우리 공동일 때만 권리자 의무자 있겠죠. 그죠? 단독일 때는 권리자 의무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권리자가 누구고 의무자가 누군지. 그리고 우리 아까 신청서는 필요적 있고 임의적 있었죠. 그죠? 밑에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그 등기할 때. 그리고 아까 우리 첨부서면 있었죠. 그죠? 그 등기 첨부서면 갖다 주는지 말하는지. 그럼 등기한이 거부하는 것은 뭐죠? 각하. 이게 각하사유인지 아닌지. 통과되면 등기부에 적어주겠죠. 그죠? 이게 표제부인지 갑구인지 을구인지. 마지막으로 이게 주등기인지 부기등기인지. 여러분 아까 이거 기억나시나요? 했던 거 한번 볼까요? 저 보세요. 아까 우리 소유권 보존등기 있었죠. 그죠? 그 단독이었어요? 공동? 단독. 공동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그죠? 맞죠? 네, 그리고 여러분 요거 주세요. 아까 보존등기 할 때 요거 보세요. 우리 등기소에서 아까 등기필 정보라는 게 인감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이건 단독일 때 가져갔어요? 공동일 때? 이거 단독일 때 가져가면 안 되죠. 그죠? 또 요거 기억나나요? 아까 건물의 주인이 여러 사람이 건물을 신축할 수 있었죠. 그때 우리 자기 지분만 보존등기 됐어요? 안 됐어요? 아까 각하사에 있었잖아요. 그런 거 배웠었죠. 그죠? 그리고 아까 여러분 3번에 보면 이렇게 상속 등기 있었죠. 그죠? 상속은 단독이었어요? 공동? 아까 단독이라고 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유증이 있었죠. 아유, 여기 지금 안 써 있는데 여기 4번에 보세요. 유증이라고 나와 있어요? 유증은 단독이라고 돼 있나요? 공동이라고 돼 있나요? 공동이라고 돼 있죠. 그죠? 자, 여러분 11번 등기를 가볼게요. 자, 우리 전세권 설정 등기 있었죠? 그 공동이 있었죠? 근데 설정 등기 할 때는 전세권자가 권리자잖아요. 아까 전세권 설정자가 의무자 있었죠? 거기 여러분 중간에 그 존속 기간이 있었죠? 예? 그게 필요적이었어요? 임의적이었어요? 예? 그건 임의적이다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18번 등기로 와보세요. 아까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있었어요? 18번 등기 있죠, 그죠? 쭉 오른쪽에 8번째 보세요. 그거는 주등기 했었어요? 부기등기 했어요? 그럼 부기등기 있었잖아요. 주등기 안 써있죠, 그죠? 예. 자, 여러분 그 26번 등기 가볼까요? 자, 26번 등기 보면 규약상 공용 부분 등기 있었죠? 이게 노행정이죠, 그죠? 쭉 오다가 이건 갑구 을구해 줬어요. 전유 부분 표지부라고 돼 있어요. 전유 부분 표지부 이제 갑구 을구 안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자, 여러분 마지막에 아까 우리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30번, 31번 있었죠? 경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신청했었어요. 관공서에 촉탁했어요. 관공서에 촉탁 이렇게 있었잖아요. 맞죠? 자, 이 내용이 지금 요게, 그래서 요게 지금 다 실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지금 보는 거죠. 위에. 무슨 말겠어요? 그래서 등기법은 요 두 장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등기법은요, 총 5장으로 돼 있거든요. 5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아까 무슨 등기는 배웠죠, 그죠? 아까 소유권 보존 등기 뭐 상속 등기 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 그 자료 중에서 4장에서 권리별 등기에서 1번에서 그 16번 등기까지 있을 거예요. 그 16번 등기에 보면 16번이 아니라 그죠? 16-1번에 보시면 16번에 뭐 근저당권 이런 거 나오죠. 그죠? 그 근저당권 이렇게 옆으로 보는 게 4장이에요, 4장. 각종 권리별 등기 절차. 1번부터 16번까지 보는 거. 자, 5장은 그 17번 등기 있어요? 부동산 표시란 변경 등기 써 있죠. 그죠? 거기서 31번에 가압류 가처분 등기 써 있죠. 예? 거기 이제 내용별 등기 절차에서 이렇게 17번부터 31번까지 이렇게 보는 게 5장이에요, 5장. 5장. 옆으로 보는 게. 그리고 3장은요, 등기 절차 총론당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자, 우리 총론장은 요거를 밑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자, 4장, 5장은 1번부터 아까 16번까지 이렇게 보는 게 4장, 5장이고, 자, 17번부터 31번까지 보는 게 이렇게 5장이고, 16번까지 이렇게 보는 게 4장이고, 3장은 그 본 거에서 다시 그냥 밑으로 보는 거 밑으로 똑같이. 이렇게 보는 게 3장이에요. 등기 절차 총론이라고 하죠. 자, 우리 1장, 2장 있다고 그랬죠. 그죠? 자, 1장은 등기되는 물건, 안 되는 물건, 이런 거 나오죠. 여기에 각하사회 그 1장 문제가 좀 들어가요. 그 2장은 등기에 기관과 설비하게 해가지고 그 표제부해 주는지, 갑구해 주는지, 을구해 주는지 7번. 거기 2장이에요. 그럼 이 두 장에 다 뭐가 있는 거죠? 등기법이 다 두 장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두 장에. 여기. 그래서 우리 등기법은 지금 한 12문제 정도 나오는데 12문제가 여기에서 요 4장, 5장에서 나와요. 1장, 2장은 한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 이렇게 요즘.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죠. 옆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쭉쭉쭉. 옆으로. 그래서 요거 하나만 이제 조금 지금 처음에는 여러분이 조금 그런데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여기 이제 포인트들을 기억할 거거든요. 지금 볼까요? 여러분 1번 있죠. 소유권 여러분 보존 등기 있죠, 그죠? 네, 지금 소유권 여기 소유권 보존 등기 이 그림이 있죠, 그죠? 맞죠? 네, 이 그림을 이 그림을 여러분 해석이 돼 버리면 끝나 버리는 거예요. 소유권 보존 옆으로 쭉 보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 아까 단독했었어요, 공동했어요? 단독. 근데 예외적으로 아까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해주는 경우가 4가지가 나와요.
네 가지가. 원칙은 단독 신청인데 직권을 때 이럴 때는 직권으로 보조 느끼겠다. 그리고 보조 느낄 때 원인과 날짜 적지 않거든요. 이거 적는다고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요 부분 또 잘 나와요. 아까 자기 지분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이 자기 지분만 보조 느껴준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요 지금 1번 자료 중에서. 나중에 요 부분은 조금 더 들어갈 거예요. 요 부분을 들어갈 거. 그래서 지금 우리 등기법은 여기서 요게 지금 다 끝이에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등기법은 뭐예요? 무슨? 등기는. 그래가지고 이 8가지 여기 지금 페이지 있잖아요. 여러분, 요거 29페이지. 밑에 하단이 있죠, 그죠? 8가지 지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읽을 때, 여러분 민법에서도 이게 중요하잖아요. 가분, 의료는 병은, 그죠? 그럼 등기법에서는 무슨? 등기는. 그럼 이 등기가 제일 먼저 해서 하는 뭐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인지, 이게 지금 상속 등기로 가는 건지, 유증으로 가는 건지, 전세권을 설정으로 가는 건지, 전세권을 말소 등기로 가는 건지, 우리가 회사 상호 밖에서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로 가는 건지, 규약상 공용 부분 노인정 등기로 가는 건지, 가압류 가처분으로 가는 건지, 그게 뭐예요? 다 무슨? 등기는 해놓고 밑에 8가지 질문을 우리한테 질문 내용으로 물어본다니까요. 무슨 등기는 이게 주어고. 그래서 요 등기들이 신청인지 직권인지 촉탁인지, 신청할 때 공동인지 단독인지, 그래서 공동일 때 그 사람이 권리자인지 의무자인지, 그리고 신청서에 그게 필요적인지 임의적인지, 5번째 그 등기할 때 그 첨부 정보를 이걸 제공하는지 제공하지 않은지, 그 등기로 가면 이 등기를 받아주는지 맞다는지 각하시키는지 아닌지, 통과되면 표지부에 적어주는지 갑군지 을군지, 마지막으로 주등기인지 부기등기인지, 이걸 이제 등기법은 물어봐요. 그래서 요즘은 등기법이 조금 어려운 이유가 지금 테마별로 이렇게 뭐 나오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문제를 물어봐요. 뭐라고? 다음 중 등기에 관한 설명이 다 옳은 거 틀린 거. 그래가지고 1번은 지금 아까 봤던 이 그림에서 1번 지문은 여기서 하나 이렇게 딱 나오고, 2번 지문은 이쪽에 하나 나오고, 3번 지문은 여기서 하나 나오고, 4번 지문은 여기서 이렇게 하나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전체를 모르면 이게 헷갈려 버려요. 지금 어떤 부분을 모르는지. 그러니까 아주 등기법이 아주 곤혹스러워요, 지금. 그런 문제들이 지금 많이 실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공법하고 등기법을 어렵게 내려고 지금 작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자료, 여러분 이제 조금 더 해줘보면 제가 계속 요거 가지고 할 건데, 요 2장 반 자료 있죠, 그죠? 요거 옆으로 보는 습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요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요거 하나하나씩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소유권, 지금 제일 먼저 하는 느낌이 무슨 느낌이죠? 소유권? 그렇죠. 그래서 이 보존 느낌부터 이제 쭉 보는 게, 우리 여러분 교재에 한번 볼까요? 그 책에 280페이지인가요? (280페이지에) 그 소유권 보존 느낌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보존 느낌에 대한 지금 8가지 내용이 이렇게 쭉 해가지고요. 그 뒤에 288페이지인가요? 290페이지다. 290페이지까지 있죠. 한 10페이지 정도 나오잖아요. 맞죠? 네, 지금 280페이지부터 290페이지가 소유권 보존 느낌 내용이죠. 그게 여기 지금 다 있는 거예요. 10장이 요게 지금 다 있다는 거예요. 요 파트에 10장이 지금 다 있는 거예요. 그럼 10장 할까요? 요거 해야 될까요? 이거 해야 되겠지 뭐. 무슨 알겠나요? 네, 그거 다음 주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무슨 네, 등기는 해가지고 지금 오늘 이 시간 제가 강의한 내용이 있죠, 그죠? 한 40분 정도, 45분 정도 했었는데, 요거를 여러분이 그 등기법 보기 전에 여러 번 봐요, 여러 번. 지금 무슨 얘기 알겠나요? 동영상을 여러 번 들으세요, 여러 번. 그러면 등기법은 요거 배우는구나. 그러면 아주 체계가 아주 빨리 잡고 여러분이 해주시죠. 이게 하나씩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거기 찾는 것도 빨리 찾을 수 있고.
어느 부분인지. 그러면 요 두 장 반, 요거를 여러분이 잘 해주시면, 우리 등기법은 되게 반타작해요. 반타작은 굉장히 잘했다고 그래요. 12문제에서 6문제 맞히면. 근데 요거 두 장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요걸 여러분이 저하고 우리 10월 달까지 하면 돼요. 하나씩. 그래서 여기 4장, 그래서 4장, 5장이 중요해서 우선 다음 주부터 이제 4장, 5장, 보조 느끼부터 한 번씩 쭉 볼 거예요. 근데 이제 특히 보면 아무래도 요 나중에 어감들에 따라서 약간씩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러 가는 거니까 요 내용을 문제에 때 어느 부분인지 어느 파트들인지 이렇게 잘 기억을 해줘서 거기에서 적용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여러분 저하고 보면 될 테니까 보시고. 근데 우리 아무래도 등기법보다는 지적법에서 점수를 따는 게 더 유리하다 그랬죠, 그죠? 그 지적법은 처음에는 용어들이 여러분 좀 낯설인데 용어 조금 지나면은 지적법이 점수 따기가 좀 쉬워요. 실질적으로 본 시험에 가서. 등기법은 이렇게 아까도 했지만 전체적인 문제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적법을 한 번 더 하고 요 등기법은 요 부분만 여러분이 여러 번 하시면, 그래서 계속, 그래서 우리 요약집에도 요 부분이 지금 올해는 실려놨어요. 요 파트 여기 없다가 올해는 그 요약집에 나올 때 그게 이제 끝나서 그거 같이 보려고.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이거 보는 거고. 그러고 나서 요 등기법도 뭐 이해 과목인데 조금 여러분 암기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까 지적법처럼. 그래서 그건 그 뒤페이지 암기 사항이 있죠, 그죠? 37페이지에 보시면 6페이지부터 보면 등기법부터 몇 개 이제 암기 사항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같이 봐가면서 요 내용들 같이 봐가면서 이제 요 부분을 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여러분 이제 우리 등기법도 이렇게 체계를 딱 잡아놓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막 흔들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만 여러분 잘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여기 다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요 부분에 제가 또 중요한 것도 체크해 줄 거예요. 여기 이 보존액기보다 다 이런 건 안 나와요. 갑군지 주등기 이런 것들. 보존액기. 요 파트에서 요분 지금 자기 지분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까 등기 원인 날짜 적지 않는다. 요 지문하고 요 지문 등장하고요. 요 부분이 좀 등장해요. 요 부분. 보존액기.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보면 어느 부분인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씩 이제 보고 할게요. 자, 여러분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민법 하시라고 했죠, 그죠? 맞죠? 그 1일차 동시에 하려면 꼭 민법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가서 등기법 보기 전에 민법을 먼저 보놓고 나서 등기법을 해야, 그래야 여러분이 그 1, 2차 동시에 할 수 있어요. 5월달까지 여러분 민법을 매일 하지 않다 보면 5, 6월달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또 2차 과목을 할 때 좀 벅차요. 근데 이제 민법이 조금 잡아놓으면 2차를 아주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안 해놓으면 그때는 뭐 같이 하려고 하면 다른 것도 양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 여기 이제 코로나 있어서 그러니까 조금 조심하셔가면서 이렇게 강의 들어오시고, 요 등기법은 요거 부분 보면 되니까 요 전체 흐름 아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요 등기법 이렇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예습해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복습하는 게 좋았고, 이제 5월 달이 좀 지나면 그때는 좀 예습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예습할 때도 이제 제가 1월 달에 문제 풀지만 문제로 여러분 예습하는 게 좋기도 해요. 뒤에 보면 책에 조금 문제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해당되는 문제 모든 과목에, 왜냐면 우리가 문제 풀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책을 읽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 뒤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한 번씩 읽고 오는 거, 그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우리 한마디 외치고 마칠게요. 자,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고생들 많이 했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